이재명 대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 유보층도 꽤 많이 잡히고 있어서 이 의견 유보층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과반을 넘길 수도 또는 국민의힘에게 가서 둘이 비등한 결과를 나타낼지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자, 민주당 혹시나 한덕수 총리가 나올 수도 있다여서일까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견제가 좀 시작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혹시 당대표 사퇴 시점은 좀 염두에 두시죠? 여기까지 뒤로 주세요. 예, 조기현 부위원장. 앞서도 잠시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 결과인데 가장 그나마 최신입니다. 탄핵 여론은 파면 여론은 반영되기 전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34고요. 다른 후보들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의견 유보가 38이라는 것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 여론조사 당시 국면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물론 많은 국민들이 인용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아직 차기 대선을 전제해 놓고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지지도에 대한 여론 표명을 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아직 많을 때였기 때문에요. 저 여론조사를 가지고 박스권에 갇혔다든가 다른 이 확장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르고요. 파면 결정이 난 이후 이제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형성되는 여론에서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 이전 여론조사들에서도 보면 또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예비 주자들 간의 가상 대결에서 또 보이는 차이는 이와 같이 어떤 일정한 지지층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요. 의견 유보층이 차기 이제 조기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 내지 지지도에 대한 의견 표명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 결과를 보면 될 겁니다. 어디로 한쪽으로 조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이재명 대표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조기현 부위원장의 생각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말고요. 다른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같은 곳에서 여론조사한 건데 이렇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5,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 찬반을 물었습니다. 탄핵 파면되기 전이니까요. 찬성이 57, 반대가 37. 그렇게 따지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민주당 지지율 41인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34. 탄핵 찬성 여론이 57인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34.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 조금 전 그 지지율 보면은 압도적 1등이죠. 이재명 대표 혼자서 34%인데 제가 막 지금 계산해 봤더니 국민의힘의 그 의미 있는 지지율 다 합쳐봤자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유력 대권 주자들 지지율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의 거의 한 절반 수준 정도 되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누구라도 거기 후보로 되어 있는 누구라도 그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한편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님은 박스권 아니다, 이걸 뚫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지만 박스권인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 여론조사는 언제 나왔느냐?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나오기 전에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사법 리스크가 공직선거법이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항소심에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무죄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무죄를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에도 막 40%, 50%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34%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당황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지만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다음에 누가 또 삐끗하고 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선판이 조기 대선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민주당 지지자들 또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라든지 여러 설화 또 오락가락한 행보들이 이미 총선과 또 재보궐선거와 뭐 여러 가지 그 정치 이벤트에서 이미 반영이 됐다. 지지율도 이미 선반영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중에서 이런 부분도 문제로 삼더군요. 들어보시죠.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해주면 힘나고 갑자기 자신감 생기고 이 주름이 쫙 펴지고 막 이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면 뭐 힘이 쫙 나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표 얻으려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맥락을 무시한 참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예, 이동학 최고. 네. 자,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이런 발언이었어요. 그 뜻은 그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은 뭐 말이 달라.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영상에서 보시는 분들도 이 단어와 이 어간의 사정을 아마 배경을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의례적으로 상대 정당 혹은 뭐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존경한다는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상임위장에서 그러한 이 태도들을 보면 사실은 존경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저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것은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런 걸 꼬투리 잡아서 뭐 거짓말쟁이다 혹은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로 이제 공격을 할 텐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역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혹여나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탓, 민주당 탓 뭔가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 탓 이런 걸 하다가 지금 2년 반 동안 사실은 정권이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그만하고 실제로 본인들이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걸로 인해서 이 국민들께 이 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깨지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강재 대변인.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측에서는 좋게 말하면 정치인이 민심에 따라서 정책을 바꿀 수도 말을 또 바꿀 수도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그렇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를 넘어서서 사실상 인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뭐 방송이니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가족에게 욕설을 한다라든지 기자에게 뭐 예의가 없어라고 화를 낸다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은 늘상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최근에 광화문 청락당사에서 본인은 살해 위협당한다면서 방탄조끼 입고 나오고 그러면서 바로 앞에 좌표 찍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한다면서요. 몸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인지 앞서 나왔었던 민주당의 지지율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보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단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사법 리스크들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개인에 대해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는 민주당 안에도 있기 때문에 당 지지율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낮게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형태로 변명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전공법을 해야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면서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했죠. 하지만 야당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예, 조기현 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로 해결했어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만 앞에 민주당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저렇게 비판적인 의견을 단 거 어떻게 민주당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저 내용이 비판적 의견 내지 헌법재판소의 국회나 민주당에 대한 평가적 그 시각이 반영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법 77조에 의해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여야 되는 요건에 관련해 설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당시에 저와 같은 탄핵 사태 또 네. 예산 감액 또 이 그 거부권 입법 독주 이런 것이 국가적 비상사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내용을 한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계속된 탄핵 발의에 의해서 탄핵을 이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런 평가적 요인도 들어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정치와 관련된 비판적 평가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저는 그 어제 결정문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이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적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도 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나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 그거는 이제 더 이상은 추진하지 않는 겁니까? 일단은 추가적인 논의 단계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법사위의 어떤 보고 절차, 청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제 법사위로 넘겨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면 선고가 난 시점 그리고 여러 가지 통상 외교안보상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재논의를 해가는 상황입니다. 예. 자, 민주당에도 거론되는 대선 주자, 대선 후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선을 예전처럼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짧고 간명하게 대선을 치를 걸로 보여요. TV 토론에서도 줄이고요. 자, 거론되는 인물들 몇 면을 좀 볼까요? 예,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7일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고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8일쯤 당대표직을 물러나고 대선 출마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김영록, 전재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임종석 전 실장이나 박용진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김부겸, 3김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총리도 출마를 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 세 사람은 출마 의지가 강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정청래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굉장히 득이양양한 것 같은데 자,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내란 반역자, 내란 옹호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내란당은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하지 않는가? 역사 청산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할 때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건 사실이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문영배 재판장의 그 주문 읽을 때, 그 선고 결과 읽을 때 봤듯이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단초를 제공한 사실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였지만
그 민주당도 비정상적인 모습을 지난 1년 넘게 계속 보였던 것도 사실이니까. 예. 그런데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하면요. 전 말이 되지가 않는다. 차라리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해달라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은 설득력이 있었겠지만 저렇게 막무가내 이야기는 오히려 예. 국민들의 반감을 갖다 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동학 전 최고. 사실 역사청산,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적폐청산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법 처리가 있었고 또 무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요. 네. 자, 역사청산과 적폐청산이 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네. 자, 민주당은 저 정청래 의원의 말은 그게 적폐청산이나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터는 거거든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대선 때 본인이 후보로 나왔을 때 원희룡 장관이 정치보복이란 무엇입니까를 물으니까 1년 12달 한 사람을 딱 정해서 탈탈 털면 그게 정치보복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 경우에 잘못한 것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 바깥으로 나갔고 군부 독재를 다시 되살리려고 했었던 대통령의 시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단죄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검찰도 사실은 연루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특검을 도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어디까지 정리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빠르게 정리하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청래 위원장의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상대방의 보복성으로 당연히 국민들이 느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처벌돼야 될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지 이것이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또다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면 대한민국 또다시 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점을 찍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민주당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책임감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이슈에서 좀 살펴본 바가 있는데 정치 보복에 대해서도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가지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당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지금 만들어진 사법 리스크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할 때는 가끔씩 만나지만 어떠한 자리를 준다거나 배려하는 모습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작년 총선 과정에 있어서도 비명 행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 굉장히 크게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있죠.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천 학살을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실상 본인이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적어도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주던지 어떠한 직으로서 곁에 함께 있으면서 의견을 나눴어야 됐는데 전혀 그런 모습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게 이게 바로 정치보복이었던 것이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하나도 주지 않았던 것.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진정성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대선 과정 중에서 호남의 민심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이제 호남의 맹주로 불렸던 이낙연 전 대표를 또 포용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